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 1월 17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1.3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1.09%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또 투심을 월요일 날 자극을 했다. 금요일 월요일 항상 투심이 약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뭐 오늘 또 북한 놈들이 또 미사일 쐈다고 하잖아요. 벌써 세 번째네요. 아무런 뭐 반응이 없으니까 큰 지들한테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계속 첫 싸대고 있어요. 뭐 동해안이 지들 뭐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아니고 주접질이다. 하여튼 이놈의 한국 시장은 투자할 맛이 전혀 안 나는 시장이다. 왜? 중국 눈치 보랴, 미국 눈치 보랴, 북한 눈치 보랴 안 보는 데가 없어요 눈치를. 어. 한반도의 모양이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쪽 저쪽 눈치를 쳐보니까 이렇게 둥이 9번 나봐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하여튼 주접 싼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세가 1월 이후로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도 한국만큼 빠진 시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일부러 쳐 밀었다. 누가? 외놈들이 그냥 밀고 싶었다. 왜? 개인들 털어 먹어야 되고, 뭐 민만큼 공매도나 뭐 대환해서 메꾸면 되는 거고, 뭐 지들은 아쉬울 거 없다 이거예요. 말일까지 시간도 남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돈 아닌 거고. 가지가지 하는 시장이다. 투자자들이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또 이제 1월 지나면 바로 또 설 명절이 있죠? 그럼 1월 말까지는 이런 투심이, 그냥 그지 같은 투심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여기서 뭐 요지라는 안 할 거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 만들어내면서 또 여기다가 멈춰놓을 거다. 보는 관점은요, 요렇게 박스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제 요 밑에 박스 하나 더 쳐 만들 생각일 것 같아요. 하는 짓을 보니까 그렇다.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 시장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자, 시간별 투자자 보면요, 코스피 양매도 나왔고요. 코스닥 개관이 사주긴 하는데 뭐 솔직히 말씀 항상 드리죠. 코스닥에서 개관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죠? 나중에 얘네들은 외국인이 살 때 팔아쳐먹으려고 지금 사주는 거예요. 어떻게? 밑으로 던질 때 밑에서 아가리 벌리고 요렇게 받아먹고 있는 내용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요런 그림 해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른 이 외놈들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뭐 북한 솔직히 미사일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누군가 그 미사일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백날 첫날 그냥 동해안에다가 미사일만 쳐 쏴대면 뭐 환경오염은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크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명분이다. 뭔가를 주가를 밀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거 뻔히 얘기했고, 세 차례 할 거라는 거 얘기도 했고, 그 시기가 빠르냐 늦냐 차인 거고, 대신 미국 시장은 고점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가 밀리는 거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도 아닌 부분인데, 뭐 바닥에서 따지면 고점이지만 종목으로 따지면은 실제적으로 지금이 바닥권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쳐올렸던 종목들을 요 짧은 구간에서 다 어디? 요때로 다 갖다 놨어요. 요때로 갖다 놨다고요. 계좌도 요때예요. 요때. 지금의 여기가. 지수만 그냥 끌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수만 끌고. 크게 보면 큰 뭐 요런 박스권의 중간값을 그어보는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자리인데, 그죠? 하방에서 계속 지금 주접 싸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방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밑에서 또 주접 싸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계속 박스권 하단을 계속 두드리는 자리다. 왜? 수급이 그지 같으니까. 누가? 외놈 새끼들, 개관 새끼들이 팔아대니까. 들어오는 수급이 없으니까.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시장을 겪어내야만이 다시 박스권 상단을, 그리고 고버스를 얼른 정리가 돼야만이 계속 이거를 계기로 고버스를 팔아먹으려고 연병하죠. 2100원 밑으로는 절대로 안 떨어뜨려요. 아무리 뭐 호재가 있든 미국 시장이 2% 3%를 올라가든 우리 시장은 그냥 갭 띄워놓고 민다라는 거죠. 왜? 우리 시장이 올라가면 고버스가 빠져야 되니까. 계속 2100원 잡아놓고 위로는 2300원 잡아놓고 딱 오늘 2300원 찍고 또 처음 밀리죠. 그러니까 장 후반에 거의 끝날 때 돼갖고 지수가 올라오는 거고, 계속 그 지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즉 지들 고버스를 팔아야 되니까 주가를 일부러 눌러요. 미사일도 지들끼리 결탁해서 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그 황정민 나왔던 그 북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하네 어쩌네 저쩌네 했던 게 관행이겠죠. 그죠? 그럼 뭐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 관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뭐 그건 돈 있는 놈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래 보여요. 그냥 많이 쳐몰렸던 고버스를 빠져나가기 위해 지수를 어거지로 누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840포인트까지는 또 열어놔야 되는 거고, 박스 하단이면 2820포인트인데 열어놓을 자리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뭐 지금의 이 자리 유지하면 내일 정도는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내일 오후나 오전에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오긴 할 텐데, 그 반등이 강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한 번 더 쳐 밀로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매한가지의 그림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965포인트 정도에서는 유지를 받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려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950포인트 부근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또 얘도 뭐 대충 따지고 보면 코스피와 같은 기준으로 따진다면 요런 추세 박스가 되는 거고요. 요런 추세 박스가 되는 거고, 요 박스의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985포인트 정도 요 라인인 거고, 요 자리 깨고, 중간값이 아니네. 여기네 여기. 여기가 중간값이네. 요 자리. 기존에 여기서 위아래 흔들면서 지지받았던 요 자리. 그리고 이 자리 깨면 이 바닥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랬든 저랬든 종목들은 다 쳐맞았고, 이 짧은 구간 동안 계좌는 대부분 15에서 25% 정도, 여기서 쳐 올린 사람들은 그 정도의 하락폭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이다. 이제는 팔았던 외놈들이 조금은 사줘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돌아앉는다. 외놈들은 계속 파는데 시장이 올라온다. 그건 뭐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즉 내일 오르더라도 모레 또 빠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밑에서 외놈들이 받아야 돼요. 이 새끼들이 안 받으면 올라가는 거 아무 의미 없다. 2, 3일 오르더라도 하루 만에 다 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또 95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고요. 이젠 둘 중에 하나예요. 뭐다? 아까 설 말씀드렸듯이 설 연휴 때까지 이 950포인트를 한번 찍어놓고, 요 밑에까지 한번 찍어놓고 요 밑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한번 상승할 거냐, 그게 아니면 장기 이평선까지 강하게 쳐 밀었다가 올리는 그림으로 만들어낼 거냐예요. 버티면서 시간 보낼 거냐, 아니면 강하게 쳐누르고 저가 매수세를 불러들일 거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하도 하는지 보니까 계속 일부러 억지로 뭐 계속 밀고 있거든요. 뭐 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쳐 밀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금리 뭐 0.25%, 0.5% 올랐다고 외국인들이 떠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 지들 뭐 이거 여기 뭐 2% 3% 쳐먹으려고 1년에 2% 3% 쳐먹으려고 뭐 삼성전자 투자하겠어요? 그죠? 그럴 거면 뭐 미쳤다고 주식에 투자하냐. 그냥 부동산 쳐 사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해도 10%, 15% 이상은 쳐먹으려고 한국 시장에 기어 들어오는 부분인 건데 금리 뭐 0.25%, 5, 뭐 3, 뭐 1, 0.5% 올랐다고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죠? 어차피 주식 투자할 거면 미국 시장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도 한국으로 기어 들어온다라는 거, 뭐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간다라는 건 지네 시장보다 여기 이 시장이 다루기 더 편하다라는 거고,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핸디캡을 더 준다라는 거고, 공매도라는 핸디캡을 강하게 준다라는 거고, 그만큼 돈 벌기 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은 그게 지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게임스톱 같은 사태가 나서 쳐맞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이. 그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지들의 발밑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가 쳐오르든 지랄을 하든 들어올 놈들은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대신 누르고 싶은 것도 지들 맘, 올리고 싶은 것도 지들 맘. 그거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왜? 그냥 돈으로 때려 밟아버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호재고, 남들이 다 아는 뭐 정보고 호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주가가 빠져. 근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야. 그죠? 우리만 답답한 거야, 그냥. 이질 안 하는 거 뻔히 눈에 보여. 이 새끼들 양아치 짓인데? 근데 거래소에서 안 잡어. 그러면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라는 거. 그냥 가족한테 화풀이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주식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애초에 안 해야 하고, 할 거면 스님이 돼가야 된다. 즉 몸에 사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외놈 새끼들, 개관 새끼들, 새끼 욕 섞어가면서 기분 전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제가 하는 말이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각자 개인만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화를 푸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시장 때는 차라리 주식 시장을 보지 말고 그런 화를 푸는 부분을 푸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FSN 이라는 종목이고요.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 종목을 보는 부분인 거고, 뭐 대체 토큰 NFT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고요. 뭐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NFT라는 사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지만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즉 뭐예요? 쌍봉을 찍은 거예요. 내부 안에서 쌍봉을 찍은 거고, 요 안에 박스권 중간값을 위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갭으로 밀어서 중간값 밑으로 개파락을 시켜버린다는 건 바닥까지 찍겠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서도 시장이 그지 발사계니까 주가가 더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큰 박스와 요 박스 중간값을 하나 더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요 정도 되겠죠? 8,100원. 그죠? 그럼 이제는 여기와 여기라는 거고,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이 9,100원이 나온다라는 거. 즉 얘는 9,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10,000원을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9,100원 이탈하면 8,100원까지 열려 있지만 여기와 여기의 중간값을 따져보면 8,600원 정도까지는 한 차례 더 밀릴 수 있다. 그게 어디? 9,100원을 이탈하면.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 10,000원을 빠르게 회복해야만이 다시 10,000원과 12,000원의 박스권을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회복하면 어디? 1,800원에서 11,000원까지는 또 한 차례 열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어렵게 판단할 필요도 없고 뭐 차트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물타기든 신규 매수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늘 안철수 관련된 종목들이 다 주저앉았죠. 제가 요때 까비엔시가 아니라 써니전자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설명을 드렸냐? 안철수는 뭐 해야 돼? 단일화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간다. 왜?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이 멍청한 놈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돈 벌어갖고 이 주식판이래. 정치판이 다 쳐박아요. 얘는. 한국 시장하고 정말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안철수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그냥 눈대중으로 저같이 정치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얘는 단일화 아니면 답이 없어요. 이 종목은. 근데 철수는 써니전자에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안일화 한다 그러죠. 안일화. 안일화다. 안일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라는 소리죠. 안일하다라는 게. 갇혔다라는 거야. 아주 문이 사방으로 안 열리고. 그러니까 주가가 쳐 빠지는 거예요. 왜? 호재가 아니니까. 아니라는 단일화를 좀 하라니까. 안철수 나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일화는 할 생각이 없다. 왜? 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근데 2배 이상 차이 나요. 누구하고? 윤석열 씨하고. 어떻게 지가 없냐고. 무슨 수로. 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랩을 전체를 다 팔아갖고 사회에 환원할게요. 그러면 5%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다 팔아갖고 재난지원금으로 다 드릴게요. 그러면 10%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생각 없다 이거죠. 왜 이게 지금 자기 정치 자본줄이니까 계속 여기서 돈 벌어갖고 정치에다 처박잖아요. 이 미친놈이라는 거지 얘도. 빙신이고. 그죠? 미안합니다 안철수 씨. 근데 제가 봤을 땐 병신이에요 그냥.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인 거고요. 어찌됐든 주가는 한 차례 올라왔고 눌렀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 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꼭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여기서 더 갈 거라면 단일화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대단한 놈을 영입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잘해야 뭐한다? 쌍봉찍으로 올라온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잘해야 요 위로 쌍봉찍으로 한번 올라온다. 그 쌍봉 찍고 주가가 고점을 못 뚫으면 무조건 던지고 나가라. 최소 1년 이상 고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은 뭐다? 지금은 이제 갭을 다 메꿨어요. 이 윗골이 나왔던 갭이든 뭐든 다 메꿨고 그러면 그나마 거래가 터졌던 이 양봉의 중간값까지 오늘 어느 정도 첩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4,4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관점이다. 정말 마지노선은 4,200원이겠지만 웬만하면 4,400원대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이 자리 이탈하면 그냥 뭐다? 관심 꺼라 라고 보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뭐다?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한번 매꾸로 올라올 거다. 못해도 5,200원에서 5,400원. 즉 얘는 5,400원 위로 안착해야만이 그 다음 6,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수급이 나가진 못했다. 근데 호재도 아직은 없다. 왜? 안철수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이 주포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호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호재를 만들든 아니면 뭐 안철수가 이 뭐라 그럴까요? 저게 올라가기 위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뭔가 안 좋은 게 나와야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항 형식으로 얘가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뭐다? 빠져나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굳이 얘가 이 자리까지 쳐밀고 간다면 이거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쳐밀면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 그죠? 이제는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죠. 파동도 나올 만큼 나왔다. 그럼 이제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 거냐예요. 그게 중요한 관점이다. 원하는 자리 못 올라타면 뭐다?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날샌다 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까뮤인 씨도 마찬가지의 관점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얘도 보면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여기 몸통에서 일단 지지 받았죠. 여기에 대한 밑꼬리가 2,9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윗꼬리 한번 달았고, 이게 신호탄이거든요. 이게 중심값이에요. 여기서 한번 흔들어대면서 물량 확인한 거고, 그러면서 거래량 슬금슬금 터트리면서 쳐올렸기 때문에 얘는 이랬든 저랬든 정말 마지노선은 2,800원이다. 이 자리 깨면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지고 나가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이 자리 깨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뭐 나와요. 이랬든 저랬든 그 반등이 3,000원에서 3,000원에서 3,200원 선이에요. 3,300원까지 열어둘 수 있겠다. 3,300원 선이다. 2,800원을 이탈하면 무조건 반등 나오더라도 3,300원이다. 그 이상 어림없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이 자리 2,900원대에서 유지만 나온다면 이랬든 저랬든 어디 여기 갭자리 한번 메꾸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차적인 3,600원 메꾸면 그 다음 3,800원대에서 4,000원대 한번 메꾸러 올라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윗자리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에 따라서 추세가 또 달라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가 형편없죠. 뭐 제대로 가는 종목도 없고. 자, 아이진이란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뭐 2상인가 3상 들어간다고 이슈가 나오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주가를 지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은 저번 달이 변곡점이었어요. 한번 쳤고 지지받았던 자리. 즉 얘는 16,800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16,8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 이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14,000원까지는 한번 밀어야 돼요. 얘는 어찌됐든 이 자리까지 밀어야만이 그때 저가 매수세든 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16,000 아까 말씀드린 800원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 간다면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 하나, 그리고 요 자리에 대한 박스권이 요렇게 하나씩 나타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놓고 요렇게 그어놓고 또 여기 여기 이렇게. 이해되시죠? 현재는 이 그림으로 유지되고 있다. 구름대도 이제는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좀 더 횡보하더라도 요 자리에서는 한번 타고 올라타야 돼요. 즉 이 박스권 상단 한번 때리러 올라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랬든 저랬든 2만원 위로 한번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23,000원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밑으로는 16,500원, 16,800원, 16,500원, 위로는 2만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KT 서브마린 뭐 특수건설이 좀 움직였죠. 또 고속도로 지하화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왜 경부고속도로가 마비 상태라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공약화로 정치 공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크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뭐가 먼저 움직였다? 특수건설이 좀 움직였죠. 주말에도 이 종목은 영상을 제가 찍어드렸던 부분인데, 그죠? 영상을 찍어드렸던 부분인데, 어디를 넘겨야 큰 그림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KT 서브마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의 자리. 주가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가 쭉 나왔던 부분을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 중간값을 벗어나면서부터 대충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적으로도 요렇게 추세를 탔다라는 거죠. 그죠? 추세를 탔고 저점을 한번 만들었고 그 전에 있는 저점이 어디예요? 요 자리죠. 여기. 그러면 얘는 넉넉 잡아도 5,150원인 거고요. 이 자리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자리 5,400원대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 만들어내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6,350원에서 6,4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기존의 흐름의 자리를 보면 여기에서 매물 좀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매물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봉으로 한번 누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 잡으면 얘가 7,3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못해도 6,8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칠 확률이 높다. 어디? 5,400원대만 유지하면. 이해되시죠? 5,400원대 유지, 위로는 6,400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왜? 기존의 저점도 여기 6,500원대에 있거든요.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그냥 맞고 밀어버리는 관점이거든요. 즉 여기에 대한 매물도 소화를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과정을 오늘 어느 정도 만들어냈으니까 밑으로 크게만 밀리지 않으면 뭐다? 이 매물을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치는 흐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자, 알루코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LG 이노베이션인가요? 맞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뭐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종목은요 보면 누군가가 만지는 그림은 있어요. 주가가 강하게 빵빵빵빵 쳐갖고 고점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중간값을 대충 만들어 놓고 뭐예요? 위에서 흔들어 대다가 들어왔던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주가를 그 뒤로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주가를 대충 주저앉혔어요. 뭐야? 주가를 주저앉히면서 추세를 하단으로 만들었던 자리를 이번에 이 이슈로 이제 벗어난 자리예요. 그죠? 벗어난 자리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거래량도 강하게 터졌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건 누군가가 털고 나갔다라는 관점. 또 한편으로는 위에 여기죠. 여기에 대해서 매물이 많았던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죠? 많았던 자리에 대해서 매물을 한번 소화한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 소화한 그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4,4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왜?
이 지금 하단과 상단의 딱 중간값이에요. 어디가 4,600원이. 여기서 살짝 밑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대신 빠르게만 다시 4,600원에 갖다 놓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이 고점과 이 중간값에 또 중간값인 5,250원을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5,200원, 5,220원. 여기를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를 바로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갭을 한번 빠르게 확인하고 갈 거냐만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가 요렇게 있는 관점이잖아요. 요렇게 하나 있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자리가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럼 지금의 이 자리 4,600원 위에서 버틸 거냐? 한 차례 누른다 하더라도 4,3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지만 여기서 오래 버티면 안 돼요. 찍고 밑꼬리 달고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 다시 어디? 4,550원 위로 회복하는 그림을 만들어야 다시 한번 요 자리 확인한다. 이해되시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가 2단이기 때문에 요 안에 갇힐 거냐 안 갇힐 거냐만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자리예요. 얘는 요런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받든 여기서 받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받게 되면, 즉 요 갭자리를 다 메꾸고 갈 거라면 받고 나서 올라올 때 어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를 추세 위로는 얹어다 놓고 버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아니면 주저앉는다. 어디까지? 또 여기서 요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요 자리까지 주저앉는다면 그 안에 뭐 이제 저거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고 이제 또 관련주가 아니라는 관점 하에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낼 거예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또. 이해되시죠? 주봉이나 월봉상에는 단기 이 저항 부분이에요. 왜냐? 이랬든 저랬든 요 위로부터 기존에 올라오면서 몸통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림을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서 음봉으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었을 때 요 자리 위로는 뭐예요? 누군가 계속 던지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가. 그죠? 그 자리를 오늘 또 확인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하게 밀리지 않아야만이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하지. 또 밀려버리면 또 올라갈 때보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또 소화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밀려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경남스틸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기존의 영상에서 아직 작전 주고 여기서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한 번 더 올라올 거다. 저는 여기서 일단 털었어요. 저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고 한 15% 됐나? 아무튼 여기서 한번 털고 아직은 매수를 안 하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4,100원을 다시 한번 찍을 거냐 말 거냐를 좀 체크하는 관점이라 이 자리를 찍고 지지한다면 또 기술적 반등은 한 번 더 나온다. 어디까지? 4,750원에서 또 4,9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랬든 저랬든 요 구름대가 이제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 구름대가 요렇게 만들어졌던 자리라 따지고 보면 원래 요 자리에서에 대한 매물이 원래 이렇게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시간을 버린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디? 이만큼을 만들어진 거죠. 원래 기존 흐름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인 건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안으로 안착을 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면 좀 더 빠른 그림이었을 텐데 요 그림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분간 갇힐 수가 있어요. 여기처럼. 그럼 이거를 견뎌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일단 들어가서
지지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위로 안착을 하는 그림으로 만들어 낸다면 조금 더 빠른 그림. 그게 아니고 이 자리를 다 활용한다면 시간과의 싸움이겠구나. 수급은 누군가 들어왔지만 시간을 벌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정배열이 아니니까 역배열이라는 거죠. 구름대 매물과 이평에 대한 매물 다 깔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강하게 또 이런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요 안에 가치락률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급이 나갔다라고도 볼 수 없는 자리인 거고. 그죠? 시간과의 싸움이냐 아니면 바로 다시 회복을 또 시켜놓을 거냐 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굳이 시간과의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이죠. 뭐 이 종목에 있나 저 종목에 있나 시장이 최근처럼 계속 그지 같으면 뭐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도 처맞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그냥 차라리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라는 거니까.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도 요때 영상 찍었죠. 이 위로 안착해야만이 가는 길 가고 아니면 한 번 더 저점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죠? 저점 확인했고 오늘 갭을 띄웠지만 추세가 요런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런 추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가를 요 위로 못 얹혀놓으니까 맞고 그냥 쳐 밀어버리는 거예요. 안 올려놓고. 그럼 추세가 다시 요런 추세가 나온 거예요. 지금 또 뭐 대충 요런 그림으로. 그럼 이 추세 하단에 닿았죠. 그죠? 그럼 내일은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이 반등이 다시 요 자리죠. 오늘의 시가 부근 정도. 뭐 내일은 좀 내려오겠죠. 요 위로 못 올라타면 요 안에 당분간은 갇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다가 밑에서 쳐내리는 이 추세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면 다시 여기에 대한 중간값 그어놓고 확인하고 칠 거냐 아니면 맞고 요 안에서 또 어적될 거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요런 게 요런 박스권과 요런 박스권이 또 된 거죠. 옆으로 보면 요렇고 추세로 보면 요렇고.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 지금은 또 요런 추세로 빠졌다. 왜? 오늘 못 올라 태웠으니까. 그럼 그냥 일부러 강하게 쳐 밀어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일 일단은 16,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17,000원을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횡보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안착 못하면 횡보 17,000원 위로 안착하면 이랬든 저랬든 17,500원 정도까지는 또 한번 때리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이고요. 윤석열 관련 종목인 것 같고 얘도 어떻게 보면 이 FN 아까 뭐였어요? FSN하고 좀 비슷한 그림이죠. 주가를 쭉 올려놓고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들어 놓고 3차례 올라오면서 못 올라타니까 쌍봉 만들어 놓고 주가가 눌러버린 거예요. 눌러버리면서 지지를 받아야 될 부분에서 지지를 못 받고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밀려 내려왔지만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죠. 그죠? 요 자리 안에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요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 거고 요런 기준인 거죠. 요렇게 박스가 있는 거고 요 밑에가 또 고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 하단과 여기 상단 사이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갇혀있는 자리. 즉 이랬든 저랬든 요 13,0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야 다시 여기 17,000원 부근까지 열려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중간값을 대충 그으면 그 자리가 15,000원대까지 열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요 박스에 중간값 그어보면 그 자리가 11,800원 정도가 되는 거고, 그게 오늘의 저점이죠. 이 자리에서 유지 받으니까 한 차례 쏜 거예요. 어디? 이 박스 상단까지. 맞고 떨어졌으니까 다시 11,800원 유지하는지 체크. 맞나? 11,800원이? 11,500원이네요. 11,500원 유지하는지 체크. 이 자리 유지하면 다시 이 13,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 하단이 13,000원대, 13,000원대 안으로 안착하는 그림이 필요하다. 그죠?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자리 다 눌렀기 때문에 크게 말려 죽을 자리는 아닐 것 같다라는 판단은 들어요. 정치 테마로 일단 엮어졌고, 윤석열 관련주로 좀 엮어졌고, 뭐 윤석열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있겠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유지하는 흐름을 좀 더 만들어낼 거냐, 이 위에서 유지할 거냐의 관점인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빠르게 이 3천장을 한번 찍으러 올라올 수 있다. 밑에서만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뭐다? 이 위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안에 선거가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